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5만원대 5만전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건 외국인 투자와 기관 투자들의 쌍끌이로 순매도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급하게 99,000원대 가격에서 지금 5만원대 가격으로 그냥 수직 하락을 했죠. 이게 이제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었지만 2분기 때 10조 원이 넘었지만 3분기 때는 10조 원에 못 미칠 거라는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급격하게 한 달여 동안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주가 하락은 이 반도체가 우리 무역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 무역이 살아난다. 이런 기조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더더욱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자 또 기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인데 이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의 주가가 지금 연일 하락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불안감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갖고 있는 이런 위상이 예전만 못하게 이제 꺾였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고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에게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말이 나오죠. AI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SK 하이닉스에게 밀리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향 HBM3 시장에서 양산 수율이 안 나오면서 계속 사용 승인을 못 받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8단짜리 HBM3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이런 양산 승인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만간에 양산을 위한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평택 공장 2단계 평택 공장 투자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파운드리 쪽 투자하기로 했던 것들을 이 HBM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이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이 부진한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서 블랙엘이라는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회로에 불량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시정하기 때문에 양산이 연말로 연기되었고 그에 따른 이 반도체 업황 전체에 투자가 좀 지연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런 말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나쁘다 보니까 범용 메모리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D램과 이 낸드 쪽에서 이 단가가 이 납품 단가가 떨어지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DDR4나 DDR5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일부이긴 하지만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버블론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빅테크가 투자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 뿐 AI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투자의 초기이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은 79조 원에 이 영업이익은 9조 1천억을 기록해서 전분기 10조 원을 기록했던 이 2분기 때와는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이거는 매출 외형이 74조 원대에서 79조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0조 원대에서 9조 1천억대로 이제 쪼그라든 것이라 이게 말 그대로 이제 D램과 낸드의 납품 단가 가격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런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AI 반도체인 HBM3에 대해서 이 8단짜리뿐만 아니라 12단짜리도 양산 승인을 얻어서 양산에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인공지능 AI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난 2분기 때보다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 외형 장사는 잘했는데 뒤로 이제 그 이 일속을 챙기는 거는 좀 못했다는 측면이 있죠. 이게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되고 이런 수익성이 꺾이는 것은 매출 외형이 아무리 그 커진다 할지라도 수익성이 꺾이는 것은 기업 가치에는 마이너스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가장 문제되는 건 지금 엔비디아향, 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이 엔비디아에게다가 HBM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게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가급적이면 삼성전자나 미국 마이크론이 이 HBM 시장에 들어와 주길 원하는데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이 발주를 주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산 승인이 그 나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곧바로 뛰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이런 독점적 시장 구조가 깨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삼성전자의 그 앞서가는 스마트폰 중에 폴더블 폰, 이쪽이 이제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그 중국 시장,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5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이 폴더블 폰 시장에 중국 화웨이나 저 샤오미 이런 쪽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쪽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도권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쪽에서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주로 쓰고 있는 이제 주로 투자를 많이 했던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렇게 실적이 좀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도 이런 그 인텔처럼 이 파운드리 쪽을 별도의 회사로 분사를 해서 이 삼성전자로부터 떨어뜨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재용 회장이 직접 말을 했듯이 파운드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했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중 간의 이 무역 갈등, 이 반도체 분야에도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의 견제에 이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제 역할을 좀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래도 비교적 첨단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주로 이제 중국 시장에 그래도 이제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공장이었었는데, 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에 대한 그 투자를 미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을 조절하거나 해서 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중국 시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D램과 낸드에 대한 그 수요가 예전만 못한 것이죠. 왜냐면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이미 생산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들을 굳이 한국 기업에서 사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제대로 가동률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이제 미중 간 첨단 기술 경쟁 관계 때문에 특히나 이제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싸움이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 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첨단 반도체를 중국이 갖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벌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중간에 껴가지고 참 양쪽으로 가재미 눈이 된 상황이 돼버렸죠.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는 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상속세와도 관련이 깊고, 또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홍라희 여사나 삼성 가족들이 계속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 금리가 오르면서 이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갔고, 이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이 상속세를 내기보다는 주식을 팔아서 판 가격으로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죠. 올 연초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홍나희 여사가 주식을 판 게 한 7만 원대 초반의 가격에서 이제 판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한 1조 원어치 정도를 주식을 직접 현물을 판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오너일가가 주식을 판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오너일가에게는 새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재용 회장이 오너십을 갖고 있으면서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그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자체 계정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5%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환출자 구조는 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한 31%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약 43%를 갖고 있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로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뜻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 양사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 거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최대주주 이재용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 최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의 이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키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어떻게 그릴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는 건 삼성전자 직원 내부에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이 노사 파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두고두고 이제 삼성전자의 그 발목을 잡을 일인데 삼성전자 직원들에 대한 이 뭐랄까요, 복지나 이런 대우가 더 나아지면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그 비용이 늘어나는 것만큼 수익성은 깎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솔직히 그렇게 되면 이 임직원들과 나눠먹은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다가 3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라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각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대부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이 넘던 그 목표 주가들이 대부분 10만 원대 미만으로 떠졌고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8만 1,000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낮춰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실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5만 원대에 접어들고 있어서 이런 하락 추세가 얼마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세는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쌍매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와서 그 지난 9월 달에 이어서 계속 그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분율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달부터 해서 55%대 지분에서 지금 53%대 지분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 지금 주식 비중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서 지난 7월 달에 88,800원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 오늘 그 58,900원 최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주가가 흘러내려 버린 상황이죠. 이렇게 내린 건 앞에 봤을 때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와 국내 기관 투자들의 매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바닥을 쉽게 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요번에 그 6만 원이 깨지면서 대량 매물이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는 성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급전직하로 흘러내리고 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오른다면 이거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위든 아래든 어느 방향으로도 극하게 움직이면 항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주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스가 지금 111만 원대에서 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지배구조를 타파하고 말 그대로 삼성지주라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 이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오르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리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오너일가가 적은 비용으로 이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